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돌멩이입니다. 이 컨텐츠는 한술 플라톤 독서 토론 논술 수업의 보조 수단입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6학년 7월 3주차 수업 강물 소리가 들리니 엘린 요약입니다. 작가는 구드론 파운데방이고 독일 창작 소설입니다. 한솔 교육에서 발행한 리딩북입니다. 먼저 책을 전체적으로 잘 읽고 이 요약을 들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 이름은 엘린. 이제 김나줌 5학년 학생이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교로 등교하는 첫날이다. 초조한 마음으로 반 배정을 기다리는데 안젤라와 모모, 크리스티네까지 같은 반이 되었다. 나는 부모님의 실업을 이야기했는데 이를 이해해주는 크리스티나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오빠 마리오는 파트릭이라는 아이가 우리 식구가 사회보조금을 받게 될 거라 떠들어대어 기분이 상했다. 다른 아이들은 웃었지만 이스마일은 파트릭을 패주려고 했고 다른 아이들이 말렸다. 다음 날 아빠가 학교로 와 오빠네 담임 선생님과 상담했고 선생님이 파트릭을 호되게 나무랐다. 오빠는 아빠에게 감사해 했다. 9월에 엄마는 방을 새놓았다. 안경을 끼고 금발을 길게 기른 키 큰 여자 대학생이 왔다. 이름은 엘비라인데 끝내준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 우리 식구끼리는 끝녀라고 불렀다. 끝녀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내 방을 차지하는 것이 싫어 좋아할 수가 없었다. 방을 비워주느라 오빠와 나는 정든 물건들을 정리하고 방을 같이 쓰게 되었다. 우리는 정리한 물건을 벼룩시장에서 팔았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도 물건 파는 일이 재미있었다. 오빠의 어릴 적 고민형은 팔리지 않았다. 우리는 148마르크 72페니를 벌었다. 그리고 엄마가 데리러 오실 때까지 벼룩시장을 구경했다. 오빠는 프린터기를 사고 싶어 했고 나는 보온 침낭이 마음에 들었다. 엄마가 오셔서 돈을 드리려고 하자 요즘 엄마 아빠가 선물 하나 못 해주는데 그냥 너희 가지라고 하셨다. 오빠와 나는 각자 갖고 싶은 물건을 찾아갔지만 이미 팔리고 없었다. 마리오 오빠와 함께 방을 쓰면서 서로의 물건을 정리하고 음악도 듣는 시간을 나누기로 했다. 오빠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쁘지 않아 다행이었다. 밤마다 오빠와 함께 수다를 떨 수 있는 것도 좋았다. 오빠는 물방울 속의 미생물은 물방울 하나가 우주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우리 인간들도 큰 우주 속에 아주 작고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 상상을 하니 추워졌는데 오빠가 나를 껴안아 주어서 마음이 조금 놓였다. 끝녀 언니가 이사를 왔다. 끝녀 언니의 라일락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팠지만 돈 문제로 인해 친절하게 대해야 했고 방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는 사이에 2년이 거의 다 지나갔다. 이젠 이 다락방을 마음에 들게 꾸며놓았고 만족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었다. 끝녀 언니와도 정이 들었다. 새로운 언니가 와도 상관없다. 이제는 이 다락방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 아빠가 노동사무소에 가기로 결정한 날부터 가족들은 걱정했다. 엄마는 아빠를 격려하며 아빠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사무소에 있는 여자는 계속해서 아빠를 무시했고 식구들은 그 여자를 본 적도 없지만 싫어했다. 어느 날 노동사무소를 지나다가 자살이라도 할 것 같은 얼굴의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아빠인 것을 못 알아봤다. 그 사람이 아빠인 것을 알고 나는 달아났다. 나는 노동사무소 여자에 대한 악몽도 꾸고 못된 상상을 하며 불안해했다. 하지만 아빠는 그 여자를 이해하라고 했다. 그러고 아빠는 정원에 나가 혼자 버드나무 밑에 앉았다. 그렇게 쌀쌀한 날 저녁에 밖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은 아빠 한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엄마는 용돈을 반으로 줄였다.
속상했다. 오빠는 결손을 메울 수 있는 방법으로 개 산책 아르바이트를 제안했고 일을 함께 시작했다. 오빠와 나는 작은 개들과 큰 개들을 나눠 산책을 맡게 됐고 사업가가 된 기분을 느꼈다. 엄마는 노인 돌봄을 하고 성인 강좌도 하고 아빠 일자리를 알아보는 편지도 쓰고 하느라 일이 많았다. 아빠는 소용없다고 했지만 엄마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한다고 했다. 나와 엄마는 모모네 양부모인 콘라트 씨 부부에게 일자리를 요청하러 갔다. 모모 엄마가 아이들이 입던 옷을 준다고 하자 엄마는 정중히 거절했다. 엄마와 둘이 남게 되자 나는 중고품을 입고 따돌림 당하는 게 싫다는 얘기를 했다. 엄마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따돌림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하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 바쁜 엄마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좋았다. 나는 모모한테 옷을 물려받기로 했다. 엄마는 할아버지들을 돌보는 일이 어렵고 가끔은 불편한 일이라고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돌봐주었다. 그중 한 분은 친절하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한 분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엄마를 의심하는 일도 있었다. 엄마는 차분하게 대처하고자 노력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절함을 잃지 않았다. 할아버지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엄마가 힘든 것에는 아빠와 문제가 컸는데 안젤라네 엄마와 대화하는 것을 듣고 나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 엄마는 아빠가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는 것에 대해 걱정했고 아빠의 우울증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했다. 마리오 오빠와 나는 친척 집에서 보리스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다. 보리스의 유치원 친구들이 초대된 생일 파티는 소란스럽고 지루한 분위기였다. 이때 마리오 오빠는 틈새 시장을 얘기하며 그것이 쓸모있는 생각이면 나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했다. 집에 돌아와서 오빠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나를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나는 욕실로 가 책을 읽으며 처지를 생각했다. 7주만 있으면 새해가 시작되는데 오빠는 생각을 정리하고 나를 불러 비밀 계획을 얘기했다. 파티 대행 사업이다. 이게 아빠한테 딱 맞는 일이라고 했다. 오빠와 나는 엄마에게만 계획을 말하기로 했다. 엄마는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다. 엄마를 설득하면 아빠도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는 우리의 계획을 듣고는 이미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는 회사가 있다며 거절했다. 우리는 실망한 채로 잠자리에 들었다. 11월은 엄마, 아빠, 오빠, 나 모두 어려운 시기였다. 방을 함께 쓰는 것은 예상과 다르게 어려웠고 다른 공간에서도 편안히 있을 수 없었다. 방에는 오빠가 있고 거실에는 끝녀와 엄마가 있었다. 작업실에 내려가 보니 아빠가 작업대에 머리를 감싸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젤라와 함께한 나는 갈 곳이 없었다. 다시 거실로 돌아가자 엄마가 소리쳤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꽃병을 바닥에 집어던졌고 깨진 파편이 튀었다. 오빠와 오빠 친구 이스마일이 뛰어내려왔고 아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하실에서 올라왔다. 그 일이 있고 몇 주 동안 식구들은 나를 조심스레 대했다. 끝녀 언니가 이사 가려고 해서 우리 가족이 모두 부탁해 남게 했다. 엄마는 아빠가 집안일을 하도록 했다. 이제 아빠는 예전처럼 우리와 함께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 일을 하러 나갔다. 나는 엄마가 준 일 목록이 너무 많다고 했지만 아빠는 아빠가 그것에 대해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고 엄마가 애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실업이라는 말을 그것이라고 했다. 안젤리나 엄마는 아빠 상태가 훨씬 나아졌다고 했다. 오빠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나와 오빠는 엄마가 이야기한 어린이 파티 대행 업체
찾기 위해 노력했다. 전화번호簿를 뒤져보고 신문을 살펴보며 정보를 찾았다. 결국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개인 사업자 광고를 발견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로 했다.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이벤트 회사 한 곳과 개인 사업자 2명은 어른들을 위한 행사만 취급한다는 것이다. 시청에 전화를 걸어도 정보를 얻지 못했지만 결국 도시에는 해당 업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우리는 틈새 시장을 찾은 것 같아 기뻐했다. 오빠와 나는 아이들 파티 대행업을 시작하기 위해 주소를 수집하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며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다. 어떤 사람들은 호의적이고 협조적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그렇지만 아이가 셋 딸린 어떤 아주머니는 너희 같은 아들, 딸을 두어서 너희 부모님은 참 좋으시겠다고 하셨다. 개들을 끌고 다니며 주소를 모으는 일은 힘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어린이 파티 구성팀을 만들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주소를 모으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소개해 주어 주소 수집이 빨리 진행되었다. 오빠와 함께 주소를 모으며 개를 산책시키는 일은 일석이조였다. 늦게 들어온다고 나무라는 엄마에게는 오빠는 엄마가 허락하실 것 같지 않은 일은 안 하고 다닌다고 말씀드렸다. 크리스마스를 2주일 남겨둔 주말, 오빠랑 나는 또다시 벼룩시장에 나갔다. 보온 침낭과 프린터를 찾지 못했지만 젊은 부부가 판매하는 마술 상자를 발견했다. 아저씨가 어릴 때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마술 상자라고 했다. 새 것 같은 마술 상자에는 마술 설명서도 함께 있었다. 우리는 지난번 벼룩시장에서 번 돈까지 집에서 가져와 마술 상자를 구매했다. 마술 상자의 설명서와 내용물은 근사했다. 어머니에게는 엄마 아빠께 전처럼 선물이라도 해드리고 싶다고 말하며 지난번 벼룩시장에서 번 돈을 가져도 된다는 승낙을 얻었다. 마술 상자 구매는 그렇게 해결되었다. 오빠는 마술 상자를 옷장 위 뒤쪽에 숨겨 놓았다. 겨울에 오빠 방에서 잠을 같이 자는 건 괴롭다. 포스터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다. 외할머니는 5남매였는데 한 방에서 지냈다고 한다. 외할머니는 엄마가 15살이 되어서야 큰 집에서 살 수 있었다. 여름에는 이 다락방이 내 방이어서 좋다. 겨울이 문제다. 엄마는 대출금을 다 갚으면 나아질 것이라 했고 아빠는 지금과 같은 불황이 계속되면 옛날처럼 가족이 한 방을 써야 할 거라고 했다. 나도 커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될까? 아빠가 다락방 난방 공사를 한다고 했지만 시간도 돈도 없었다. 나는 다시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오빠 친구 이스마엘은 원래 형이랑 방을 같이 썼고 문제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내 방이 있었고 불편해지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다. 아빠는 엄마가 적어준 일을 끝내고 도로 침대로 돌아갔다. 아빠는 식사 시간 말고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같이 게임하자고 해도 피곤하다며 나중에 하자고 한다. 면도도 하지 않으신 것 같았다. 즐거운 기분이 들게 추억의 노르웨이 여행 슬라이드를 보자고 했다. 아빠는 너희들끼리 보라고 했다. 아빠가 예전 같지 않다. 아빠는 엄마 손을 뿌리치고 거실로 나갔고 엄마는 부엌으로 돌아갔다. 부엌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아빠의 커다란 구멍을 다시 떠올렸다. 나도 그즈음 기분이 엉망이었다. 언젠가 엄마 아빠처럼 침낭을 메고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내게는 보온 침낭이 없다. 오빠도 프린터를 선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오빠도 기분이 엉망이었다. 옆반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오빠를 상대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오빠가 너무 시간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 오빠는 개 산책시키고 주소 모으느라 시간이 없다. 나는 안젤라는 내가 주소 모으는 걸 도와준다고 그 친구가 이상하다고 했다. 이 말에 오빠는 기분이 좋아졌다. 우리는 주소를 97개 모았다. 그래도 하루하루가 우울했다. 전에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가장 바쁘고 신바람 나는 사람이 아빠였다. 그러나 그 즈음에 아빠는 거의 말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만 파묻혀 지냈다. 전처럼 눈을 찡긋해 보이는 일도 없었다. 우리 하는 일을 미리 말씀드릴까도 했지만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드릴 게 없다. 주소를 200개 채우고 3일만 더 아빠가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자. 다음 날 학교에 갔다 오니 아빠가 계시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나무 준비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놀라서 아빠가 너무 달라졌다고 했다. 아빠는 이제 코도 골지 않았다. 엄마는 사람은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속이 끓고 있는 것을 알았다. 나는 설거지 당번인 오빠를 도와 그릇을 닦았다. 빨리 끝내고 같이 주소를 더 모으려고 생각했다. 엄마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나무를 구해오라고 했다. 오빠는 갑자기 자기가 닦은 냄비를 싱크대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팽개치며 왜 뭐든지 우리더러 하라는 거냐고 우리 일만으로 벅차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고 오빠도 미안하다며 크리스마스 나무를 구해오겠다고 했다. 오늘만 아니라면. 오늘은 정말 시간이 없다면서. 그런데 그날 집에 들어오다가 길가에 있는 트럭에서 적당한 가격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게 되었다. 엄마는 너희가 없었다면 엄마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구나 라고 했다. 아빠는 저녁을 먹으러 내려왔지만 저녁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을 뿐 눈도 찡긋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다음날 오전 산책시켜야 할 개가 몇 마리 더 있었고 엄마는 할아버지 두 분을 돌보러 가야 했다. 오후가 되어 오빠는 개 산책 후 주소를 모려 했지만 크리스마스가 코앞이라 오빠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 나는 담임 선생님이 예전 학생들 집에 물어보셔 얻은 주소를 5개 더 받았다. 엄마는 오븐에서 과자를 만드느라 우리 얘기를 들을 틈이 없었다. 오빠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나는 감자를 깎았다. 이때 아빠가 밥을 먹으러 파자마 차림으로 내려왔다. 나는 깜짝 놀랐다. 아빠는 아플 때도 파자마 차림이 아니었었다. 아빠는 스프만 먹었다. 엄마가 고함을 질렀다. 꼭 그렇게 티를 내야겠어요? 차라리 목이라도 매지 그래요. 당신 없이 우리 셋이 살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게요. 거실 안은 싸늘해져서 시계 소리가 다 들렸다. 아빠는 크리스마스 나무를 보러 간다며 돈 좀 달라고 했고 엄마는 이미 아이들이 구해놨으니 도로 가서 누워있기나 하라고 차갑게 말했다. 아빠가 걱정된다는 나의 말에 엄마는 괜찮다고 했다. 나는 붉고 곱슬곱슬한 엄마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 역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가 맑은 공기 좀 쐬러 가자고 했다. 오빠는 산책시킬 개가 남아있어 같이 가지 못했다. 우리 계획은 오빠가 오면 같이 얘기하자고 했다. 하늘은 파랗고 눈이 하얗게 쌓이는 세상이 눈부셨다. 엄마와 나는 우리가 즐겨 찾는 산책길인 강가로 갔다. 엄마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을 때에도 여유를 즐길 줄 알았다. 나는 그런 엄마가 좋다. 엄마랑 같이 있으면 늘 뜻밖의 놀라운 일을 기대해도 좋다. 강둑에 서서 검은 물 위로 둥둥 떠내려가는 얼음덩이를 바라보다 무섭다고 하니 엄마가 그러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다. 엄마가 시작한 노래를 따라 불렀다. 엄마에게 눈뭉치를 던지자 엄마는 예쁘고 커다란 입으로 크게 웃었다.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얼마 만에 보는지 몰랐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날이 어두워졌고 마리오 오빠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는 오빠가 이상하게 집에 오지 않는 것을 걱정했고 나는 오빠가 주소를 모으러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엄마는 아빠에게 사과를 하려 했는데 아빠가 집 어디에도 없었다. 엄마와 나는 놀라 아빠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 나는 엄마와 갈라져 강가 쪽으로 달려갔다. 엄마가
아빠가 왜 강가에 있겠냐며 뭐라고 소리쳤지만 거리가 멀어져 더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다음 길모퉁이에서 드디어 주소를 200개 넘겼다고 좋아하는 마리오 오빠와 마주쳤다. 나는 아빠가 없어졌다고 말하고 함께 강가를 따라 달렸다. 오빠는 의심했지만 지난 여름 아빠랑 산책했던 일을 떠올리며 아빠는 강가에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때가 생생하다. 깃털처럼 가벼운 구름이며 잔잔하게 흐르던 강물. 그 강물을 내려다보며 아빠와 시커먼 구멍에 대해 얘기했다. 아빠는 그냥 강물에 몸을 내맡긴 채 강물을 따라 둥둥 떠내려가면 참 좋을 것 같다고 했었다. 우리가 아빠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나 보다. 진작 얘기할 걸 그랬다고 후회했다. 우리는 이상한 느낌으로 두려웠다. 그런데 저 멀리 강둑 아래 강물과 거의 맞닿은 곳에 무언가가 있었다. 아빠였다. 아빠를 부르며 뛰어갔고 꼭 끌어안았다. 아빠는 너희들이 오니까 좋구나 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는 아빠 손을 꼭 잡고 근사한 얘기가 있다고 했다. 길에서 엄마를 만났다. 엄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아빠의 목을 껴안았다. 엄마 아빠는 서로 감싸 안은 채 눈 위를 걸었다. 그 후로 1년 반이 지났다. 우리는 아직 정원이 딸린 우리 집에 살고 있다. 그러나 강에서 아빠를 찾아 집으로 돌아온 뒤로 많은 것이 달라졌다. 우리는 어린이 파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했다. 광고비가 문제였는데 아빠가 궁리해보면 방법이 있을 거라 했다. 아빠는 이제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고 싶다는 생각 같은 건 하지 않는다. 요즘 아빠는 활기차고 희망에 부풀어 있다. 저녁이면 엄마와 거실에서 이마를 맞대고 앉아 프로그램을 멋지게 꾸밀 아이디어를 짜내고 노랫말을 짓는다. 처음에는 일이 무척 더디게 나아갔다. 실망스러울 만큼 속도가 느려서 엄마 아빠는 거의 용기를 잃었었다. 아빠가 마술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엄마의 노래와 함께 아빠의 마술은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다. 뮬런의 어린이 파티 서비스는 소문이 났고 고객 수가 늘었다. 우리 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빠다. 아빠가 다시 힘을 내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물론 파티 대행업도 아빠가 전에 했던 회계원 생활 못지않게 까다로운 일이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일이 진행되어 왔다. 뮬런의 어린이 파티 서비스는 신문에 소개되어 좋은 평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파티 대행업으로 우리 네 식구가 먹고 살고 대출금까지 갚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는 없었다. 엄마는 전처럼 따로 계속 일을 했다. 양로원 노인들 아침 운동 지도도 하고 여가 프로그램도 맡아 하고 있다. 적은 돈이라도 우리 가족에는 큰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엄마가 이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이다. 엄마 아빠가 버는 돈으로 이제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 형편이 여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엄마가 필요한 차를 살 수는 없었다. 오빠랑 나는 개 산책시키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 엄마가 우리에게 용돈을 조금밖에 못 주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용돈을 벌기 위해서다. 내 방을 새놓은 데서 들어오는 돈은 우리 가족의 생활비로 쓰인다. 방을 되찾을 희망은 버린 지 오래다. 그러고 나니 쉽게 다락방에 적응할 수 있었다. 지금 같아서는 우리가 이 집과 정원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확실한 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때는 이 점을 잊는 것 같다. 오빠한테 물방울 얘기를 듣고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는 상상을 할 때 세상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막연하게나마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심하게 떨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강에서 아빠를 발견해
같이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우리는 깨달은 게 있었다. 정원 딸린 집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유행진한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한이 있어도, 엄마랑 아빠, 마리오 오빠, 나, 이렇게 네 식구가 반드시 함께 지내야 하며, 가난과 절망에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작년에는 우리 집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아빠 몫으로 되어 있는 집안일이나 정원 일을 우리가 대신한다. 아빠한테 잠시라도 엄마랑 버드나무 밑에 앉아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다. 아빠는 우리도 이제 어엿한 팀 구성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빠는 도로 코를 곤다. 예전처럼. 엄마는 요즘 아주 매력적인 머리 모양을 하고 다닌다. 나는 다락방에서 엄마의 머리 모양을 흉내내 본다. 나는 이제 가슴이 봉긋 나오고 마리오 오빠는 변성기를 맞았다. 아빠는 콧수염을 길렀다. 그리고 나는 이스마일하고 단둘이 많은 시간을 갖는다. 이스마일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마술사가 되겠다고 하지만 이미 컴퓨터를 아주 잘해서 분명히 원하는 프로그래머가 될 것이다. 남 돕기를 좋아하고 유머도 있어 어디에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스마일은 나한테 입 맞추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이스마일이 아주 마음에 든다. 하지만 이스마일한테는 흠이 하나 있다. 웃는 모습이 아빠랑 다른 게 바로 이스마일의 흠이다. 눈을 가늘게 뜨고 수줍은 듯 나지막하고 은근하게 웃는 웃음. 그런 웃음을 평생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면 좋겠다.